너가 진짜 성균관대학교 먹칠한 거야. 확실한. 저기 우리 당에서 성균관대가 완전히 당 얘기는 알잖아. 우리가 지금 룰이 있잖아. 시험 봐가지고 배지 받잖아. 많이 받은 사람한테 상금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꼴찌는 퇴학이야. 현찰 박치기로 주는 거죠? 현찰로 그래도 안 꼴찌 되고. 퇴학이라는 게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끝이야. 너무 불명예스러운데 그거. 퇴학이야. 지금은 떠들지만 이제 이따가 공부 딱 시작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커리큘럼이 있는데 너무 퇴학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질척거리지 않아. 무슨 학교가 그래요? 전교 1등한테 현찰 박치기로 돈을 주고. 심미적 체험이 뭐야? 문학과 심미적 체험. 심미적 체험. 심미적 체험이지 심미적 체험이니? 심미적이지. 심미적 체험이죠. 심미적 체험이지. 아 이겼다. 그러면 고추 씨바라 이렇게 하냐? 고추 씨바라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심미적 체험이라고 네가 하는 게 지금 그렇게 예를 심미적 들면 체험이라니까. 전해봅시다. 와. 앉을까요? 앉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분이신데 우리 진짜 서울대학교 법대. 전국 1등 아닙니까? S법대 들어가려면? 아니에요. 우리 때 전국 1등이 원희룡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아, 동기세요? 네, 동기. 오늘은요, 네. 국어 네. 시간입니다. 근데 네. 국어 시간 중에서 이제 처음에 항상 빠지지 않는 문학 작품을 준비해봤어요. 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전우 선생님 이거 학창 시절에 처음 이 시를 들었을 때 네. 외성적인 느낌도 좀 났었거든요. 진짜 왜냐면요, 어떤 굉장히 부분이? 뭐가 보입니까? 몸짓, 그 다음에 꽃. 지금 저는 약간 조금 철학적으로 약간 좀 접근하고 있어요. 어떤 플라톤적인 그런 철학 같은 거 아시죠? 그런 거 어떤 모든 선과 어떤 그런 것들 가치가 하늘에 있다. 그런 철학자로서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춘수님과 플라톤이 많이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여기까지 할게. 네가 봐도. 여기까지 할게. 문학 공부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해석하고 이러면 좋은데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연애시가 아니에요. 은희 씨가 아니었어요? 고백하는 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 시는 주지적이죠. 주지 스님까지는 알아도 뜻 모르시겠죠. 요새 학생들이 문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이 개념의 뜻을 잘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는 나는 알겠는데 보기를 보니까 보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개념어를 먼저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공감각적인 심상을 화자의 입장에서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정말 이해 자체가 안 돼. 오늘은 개념어를 익히는 시간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좋다. 반어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아유, 반대되는 거. 반어법의 반자는 반대되는 거. 네. 네, 네. 그래서 실제 표현하려고 하는 거하고 정반대의 표현하는 것이 반어법이에요. 그럼 찬란한 반어법 슬픔. 하나만 오 이쁜데. 이거는 반어법이에요.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죠. 네네. 역설법은 어떠세요? 역설법. 역설. 반대. 거꾸로 말하는- 얘기한다는 거죠? 거꾸로. 얘 어떤 얘는 슬픔이 찬란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 뭐 반어법이랑 역설법이 뭐가 다른 거지? 역설법은 보통 그 문장 안에서 네. 그 단어 안에서 그 뜻이 역설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서로 거꾸로 되게. 반어법이라는 건 자기의 생각과 반대로 반대되게. 얘기를 한다면 슬픔이 너무 깊다 못해서 찬란하다. 그게 더 깊은 슬픔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좀 더 그 뜻이 강조가 되는 거. 배우다 보면 사실은 한자어가 되게 많아요. 한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자어를 쓰는 장점은 축약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거 할 때 막 축약해서 쓰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이. 네. 한자는 한 글자를 여러 개를 표현할 수 있고 그렇지. 공감각적 심상 이런 말이 나와요. 들어봤어. 한자어거든요. 단독이 아니라 공 여러 개라는 거고 감각이 여러 개 나오는 심상이다. 그러니까 시각과 뭐 청각이 같이 나오는 심상이다.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표현이 너무 좋다. 시각적이랑 청각적. 종소리는 종소리. 청각적. 근데 웃기다.
종소리를 푸른색이라고 그랬어. 푸른 종소리. 중의법은 아세요? 중의법? 맞아. 중의법. 똑같은 뜻이 한 가지 뜻이 아니라 두 가지 이거 이상 코미디언들이 뜻이다. 진짜 많이 쓰는 건데. 펀치라인, 펀치라인. 예시 좀 예시가 알려주세요. 뭐지? 더김치.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더김치가 왜요? 당연히 더김치가 유명하죠. 중의법이죠. 중의법. 더김치가요? 영어로 더 그 김치, 더 담아주다, 뭐 더 맛있다 이런 뜻에서. 예, 그럼요. 더 주세요 김치. 더김치. 누나 알고 뭐 알고 준 게 아니야? 누가 만든 거야, 그거?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지. 누나는 그냥 영어로 THE가 있는 게 깔쌈하고 멋있는 거야. 그래 그냥 쓴 거야. 지으신 거 보니까 대박 날 것 같아요. 났습니다. 이미 났어요. 근데 무슨 교실에서 이렇게 상업적인 얘기가. 도치법 해볼까요? 도치법. 이거는 처음. 도치법 알죠? 아, 이거 들어봤는데. 네, 이것은 김은숙 작가님이 많이 쓰시는 우리가 문장을 했을 때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저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바꾸는 거예요. 시장을 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간다 시장을 원래 쓰던 문법이 아닌 반대로 한 거잖아요. 그걸 도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순서를 바꾼다 이런 거예요. 아, 문장 순서. 연세 어학당 가면은 도치법으로만 대화하잖아요, 외국인들. 맛있다, 간장게장. 얼른 가자, 신촌으로.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야, 쉽네, 찐천재야. 쉽네. 자, 이제 이런 개념어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그거의 핵심은 뭐냐? 개념어를 제대로 공부하자. 네. 그래서 개념어를 공부하면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게 한자를 조금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 꽃을 봐요.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얘기해 이름. 드릴게요. 몸짓이 있어요. 오, 내가 맞았다. 예. 내가 맞았다. 몸짓이야. 그다음에 봐봐.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가 네, 있어요. 이름, 이름이 진짜. 그다음에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가 있고요. 네. 꽃에서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꽃이요. 꽃. 꽃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 시는 표현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의 포인트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입니다. 아. 그냥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꽃이 되었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겠다. 근데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눈짓이 되겠다 그랬지? 몸짓과 눈짓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눈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몸짓은 일차원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걸 수 있고 눈짓은 마음속을 표현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죠. 뭐야 얘? 문제지 있죠? 네네. 자, 김춘수의 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공감각적 심상이 아까 뭐라 그랬었지? 자, 하나, 둘, 셋. 뭐야, 왜 다 달라? 야, 너는 완벽하게 다 피해갔다. 모두 틀리셨습니다. 아니, 저 선생님. 2번, 4번이죠. 내가 공부를 잘못 가르쳤나 봐. 몇 번이에요? 답은 1번, 5번이에요. 아, 나 맞췄네. 하나는 맞췄다. 반맛이야. 자, 꽃을 심미적 시어로 사용하고 있다. 아니죠. 아니죠. 심미적이라는 것은 꽃이 예쁘다, 밉다. 네. 이걸 했다면 심미적 시어로 사용한 거겠지만 여기서 꽃이라는 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그렇지. 그렇죠. 야, 너가 진짜 성균관대학교 먹칠한 거야. 확실한. 저기 우리 당에서 성균관대가 완전히 당 얘기는 알잖아. 저 그냥 당당하게만 살겠습니다. 2번은 내재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내재율의 반대말이 뭐죠? 외제율. 외형률. 보이는 리듬이 아니라 숨어있는 리듬이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이거 왜 틀렸냐? 개념어가 제일 중요하다.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대하며 전개하고 있다. 네. 이거는 맞죠. 이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꽃이 되고 하나의 눈짓이 네, 네. 되고 하니까 이건 점층. 이건 네. 맞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관념적 의미를 전달하고 그렇죠. 있다. 꽃을 이것도 통해서. 맞죠. 5번은 왜 틀렸냐? 5번 틀린 사람들은 진짜 선생님 체벌해야 됩니다. 선생님 이걸로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감각이 두 개가 겹치는 게 있어요? 아니, 빛깔과 향기는 보는 것과 맞는 거 아닙니까? 나열한 것에 불과하지. 네. 향기가 빛깔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푸른 종소리 이런 것처럼 심해서 그 말이 되는 거지. 저거는 그냥 하나 있는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아, 제대로 배웠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봐요. 이게 진짜죠? 다음 보기 중에서 밑줄 친 부분과 어울리는 개념어.
네. 개념어를 골라 진짜 순서대로 틀리면 안 적으시. 된다. 한 명은 여기서 떨궈내자. 3, 2, 1. 많이들 맞으셨어요? 아니. 오, 다 맞은 사람이 있네. 우리 남창희 씨 다 맞고. 진짜? 황재영 씨도 다 맞고. 진짜? 두 개. 1번은 죽어도 아닌 눈물 우리다. 네. 이건 뭐 반어법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렇죠. 네. 2번은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유 무조건 공감각적 신상이죠. 그럼 진짜 틀리면 체벌이야. 3번은 뭐예요? 중위법이죠. 혼자 먹을 수 있는 용기. 용기. 거기다가 그릇. 이걸 은유법이라 쓴 사람이 있어가지고 진짜 진짜 오늘 죽인다는 거죠. 우리 홍진경 학생도 하나 살짝 틀렸는데 네. 잘 맞춘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선생님 우수한 게 아니라 학생이 우수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오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네. 마지막 문제를 다 맞춘 두 분께 이거 참 성공스럽게 됐습니다. 국어 시험 잘 보려면 개념어 너무 중요하다라는 그 큰 가르침. 그걸 느낀 거구나. 개념어 열심히 공부하면 네. 국어는 저절로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새우젓은 그냥 소금입니다. 쭈름이에요. 이거 새우젓 업계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럼 쌈장 어깨는 무시하는 겁니까? 쌈장 어깨가 더 클걸요? 화장실에서 나온 다음에 들어가 봤어요? 새우젓 냄새가 났어요. 깠어요, 새우 깠어요. 6학년 때 깠습니다. 깐 새우예요.